장마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도내에는 밤사이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비가 20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60대 여성이 또 사망했습니다. 야생이 아닌 집 근처에서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드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민간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시민단체 대표에게 북한 상황과 교류 가능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산간 지역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전주 백제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한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머무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진안 8.5mm, 고창 4.5mm, 전주 3.8mm 안팎으로 아직은 많다고 할 수 없는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민은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할 오늘 밤부터입니다. 내일 새벽 한때 도내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80에서 150mm 정도 되는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충돌하는 산간 지역에서는 이보다 많은 200mm에 가까운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이후로는 도내에 큰 비 소식이 없겠지만 장마전선의 영향 아래 있는 이번 주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 덕분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는 기세가 꺾여 낮 기온이 20도 중반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자신의 집 앞마당 잔디밭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전북에서만 올 들어 벌써 5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64살 A씨는 지난 18일 고열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정 판정을 받은 건데 입원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전북에서는 올 들어서만 벌써 5명이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혈청을 분석한 결과 야생 진드기에서 물려서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A씨는 산이나 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허리춤 높이의 수풀이 아니라 발목 높이의 잔디밭에서 물린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겁나고 무섭잖아요. 그런 거. 만약에 그런 진드기가 내 길에 늘어붙으면 병원부터 얼른 가야 하는데 일이 보건당국은 자택 잔디밭에서 발견된 야생 진드기가 반려견을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수풀 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등을 통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연 환경에서 진드기가 우리 주거지로 이동을 하려면은 대부분 반려견이라든지 애완견을 통해서 이동했을 가능성. 야생 진드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샤워나 목욕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도 집 밖에서 기르는 반려견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대 송미정 교수에 따르면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1차 미세먼지는 적은 반면 유기탄소와 황산염 같은 오염물질과 2차적으로 반응하는 초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지역 4개 지점에서 지난 1년간 대기 시료를 채취해 측정한 결과로 전북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신임 단체장의 정책과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고창군입니다. 4년간 법적 분쟁으로 표류해온 고창 고수산단에 대해 유기상 당선자는 조속한 가동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돼온 고창 고수의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에 가려 산단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입로에 세워진 표지판 내용처럼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당초 설계보다 매립토가 더 들어갔다는 시공사와 추가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고창군이 맞서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고수 산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 넓은 토지를. 그래서 그런 산단이 활발하게 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창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기상 당선자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4년을 호송세월한 전임 군수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군이 화해나 조정으로 일단 유치권을 풀어 기업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10년가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산단 정리해서 기업이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쟁을 속히 끝내고 가공용 식품단지를 빠르게 조성하는 것이 판로가 부족한 지역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농업, 축산, 수산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기 때문에 가치 사슬이 커져서 부가가치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집중 홍수출하에 따른 부담을 덜어서 그걸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꽉 막힌 고수산단에 대한 해법은 행정 전문가임을 자처해온 유기상 당선자의 능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야 지도부 교체가 8월로 예고되면서 도내 정치적 위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8월 5일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전당대회를 예고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19일, 민주당은 25일 잇따라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이에 앞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까지 이뤄져 향후 전북의 정치 위상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배분을 앞두고 도내 의원들의 사전 조율이 요구됩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도내 의원들의 선호 상임위원회 조사 결과 3명이 국토교통위원회, 2명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로 특정 상임위 선호가 여전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국토교통위와 산업자원위원회에 각각 2명씩이 배치되면서 전북의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민간 교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6.15 민족공동위원회도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논의하고 돌아왔는데 도내에서도 갖가지 교류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물꼬가 트인 남북 교류는 최근 열린 적십자 회담과 최회담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통일 농구대회가 15년 만에 열리고 8월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이 이루어집니다.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단체인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남북 대표 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년학생 농구대회와 남북통일축구대회 같은 스포츠 교류뿐 아니라 개천절과 8.15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는데 남북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내에서는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아이디어가 모아졌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교류의 정례화나 돼지, 닭 같은 축산단지 조성 등 경제 분야까지 모두 58건의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들이 있는지 또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확정짓는 문제가 남아있고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 전라북도는 오는 9월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당장 2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익산 전국체전의 북한 대표단 참여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남북 민간 교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는데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방용승 전북 결의하나 대표 모시고 방북 뒷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방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민간단체 방북은 처음인데요. 예. 어떤 이유로 다녀오신 겁니까? 예,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분 수뇌분이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채택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 산하에 지역 조직을 만들었는데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북측위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 단위의 위원장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민족공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대표님은 평양 자주 다녀오셨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에 한 20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좀 못 가봐서 그러는데 그 평양 분위기나 그 시민들 표정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시민들의 표정은 대단히 밝았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대단히 화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없었던 택시가 많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없던 육교가 생겼어요. 그것은 차량 소통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10년 전에 갔을 때는 정전이 종종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에어컨도 빵빵히 나왔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아마도 전기 사정이 대체로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북측 인사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셨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북측위원회 박명철 위원장 그리고 양철식 부위원장, 박성일 부국장을 비롯해서 북측 성원들과 함께 했고요. 주로 나눈 이야기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6.15 민족공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밝혔듯이 민족 공동 행사를 잘 준비해서 치르자는 것과 더불어서 남과 북의 지역과 부문의 각 단체들 간의 교류와 회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하고 조직을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민족 공동행사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바로 눈앞에 있는 8.15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팩스 등을 교환하면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14선언, 그리고 내년에 있을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는 정부와 함께 성대하게 잘 준비해서 치르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농도이자 농업 관련 기관들이 밀집한 우리 지역 전라북도 같은 경우 대북 교류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가 남쪽은 평야지대로 북쪽은 산간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농업 교류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함께한 도민화합교례회가 전주 루윈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3개 기관은 당선자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북교육청과 전주교대는 교육청 대강당에서 제4회 참학력 포럼을 열어 현행 학생 평가 방식을 점검하고 암기에 치우친 전통적 학력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전국 동네 서점들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 책방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서점 2곳이 참여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참여 서점을 2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8시 55분부터 전주 MBC 본격 시사 프로그램 이슈 옥타곤이 방송됩니다. 전북 지역의 라돈 위협 현황, KTX 혁신 역사 신설 논란, GM 공장 폐쇄 한 달을 맞은 군산 지역 상황을 집중 조명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조직 내부 갈등과 갑질 논란 등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여온 전북연구원이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연구 수요와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연구 기획과 운영, 심의 기구를 두어 연구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응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육성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는 해외 원정 응원붐을 활용하고 아시아 축구 최강팀인 전북현대 연고도시의 장점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